네, 안녕하세요. 창업경영학과 강계석 교수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작기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창업 환경 분석이라는 전공 과목명으로 함께 하게 됐습니다. 뭐 똑같죠. 3학점짜리고요. 3학점짜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에 3시간 정도 그 강의 시수가 잡혀 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저희 창업경영학과는 한 2시간 정도를 먼저 온라인으로 동영상, 지금 이 동영상 만든 동영상을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1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 대면이라든가 아니면 실시간으로 만나서 토론하거나 아니면 궁금한 것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또 제가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전달을 하는 식의 이걸 브랜디드 러닝 식의 강의라고 하는데요. 2시간 정도 예습을 하시고 그리고 오셔서 1시간 정도 저하고 같이 토론 및 심화학습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이번 학기 창업환경 분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첫 시간으로서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창업 환경 분석 과목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될 거고 주로 어떤 내용 위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나라의 창업 환경이 지금 어떻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먼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통합 로그인을 하시고 저희 과목에 대해서 이 클래스에 들어가면 과목이 있죠. 이 클래스에 들어가시면 뭐 저는 지금 이번에 이렇게 4과목을 가리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업 환경 분석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배우시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강의 계획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창업 환경 분석은 수강 시간은 월요일 갑자기 생뚱맞게 무슨 월요일? 월요일날 4, 5교시가 있는데 이거는 온라인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동영상을 이제 올려놓으면 보통 온라인 동영상 같은 경우에는 한 그 시청 기간을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열흘 동안에 이 동영상을 들으면 출석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기간이 지나서 만약 듣게 되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열흘 정도를 잡아 드릴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9월 며칠부터 지금 오늘이 9월 3일이니까 3일부터 해서 9월 3일부터 해서 다음 주 토요일 너무 짧은가요? 좋습니다. 추석 지나서 13일까지 추석이니까 이렇게 잡아 드릴게요. 아시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석 끝나고 며칠까지 3일부터 13일까지 잡아 드릴게요. 그럼 이 사이에만 여러분들이 들으면 되는데 이 사이가 넘어가서 들으면 어떻게 돼요? 출석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9월 13일까지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 일자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거 보통 동영상을 한 3년 정도 쓰니까 내년엔 또 요 내용이 바뀔 수도 있으니까 시간은 따지지 마시고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내에 그 해당 주에 들으시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못 들으시면 이것도 결석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것만큼은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온라인 출석은 어떤 뭐 아프다거나 질병 또는 뭐 공무 관련 출석 인정 제도가 없습니다. 어쨌든 들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뭐 본인이 진짜 너무 아파서 못 들을 수도 있는 사정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주일이나 열흘 동안 계속 시간이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기간 내에 시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출석 인정이 안 돼. 그리고 구제도 어려움.
그래서 이거를 특히 그 이제 2, 3학년 되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아시는데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유 그리고 깜빡깜빡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 이런 거를 뒤에라도 들으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시스템으로 그 녹음이 되고 시청 기록이 다 남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온라인 출석만큼은 꼭 예, 지켜서 시간을 지켜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월 사호는 아니에요. 그냥 아무 때나 들어도 돼요. 단 기간 내에 아무 때나 제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예, 매주 올려놓을 거예요. 매주 올려놓은 동영상을 매주 등록되는 동영상을 기간 내에 필수 청취, 필수 시청.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예, 첫 번째 하여튼 제가 온라인 출석 꼭 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면 수업은 어떻게 된다? 그렇습니다. 토요일 몇 시부터 몇 시? 예, 저기 나와 있는 5교시에요. 5교시면 시간으로 따지면 13시 10분부터 몇 시까지? 14시까지입니다. 14시까지. 요때 50분이 대면 수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때 대면으로 하든가 아니면 여러분들한테 사전에 공지를 해서 온라인 실시간으로 강의를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뭐 그냥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 창업경영학과의 그 목표 역량들이에요. 근데 이런 역량이 몇 프로 정도 이 과목에는 갖춰져 있다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학과의 목표, 그러니까 그 경영 목표들을 정확하게 좀 이해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내용들은 대면 수업 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 수 있고 또 어떤 쪽에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가 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수업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량평가, 그러니까 시험, 성적 평가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출석이 몇 점? 10점입니다. 출석이 10점. 예, 10점인데, 만약에 온라인을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시간 중에 2시간 빠는 거예요. 온라인이 안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기간 내에 못 들으면. 그리고 대면 수업을 빠지면, 한 주 빠지면 전체의 3분의 1을 빠지는 거예요. 3분의 1일. 그죠? 그러니까 보통 대면 수업을 하게 되면 하루 빠지면 그냥 하루 빠지는 건데, 저희는 3분의 2가 온라인이고, 주에서 3분의 1이 대면이기 때문에 이 세 개를 다 빠지면 하루를 빠지는 거고, 만약 특정한 주에 대면 수업만 빠졌다? 그럼 얼마나 빠진 거예요? 3분의 1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대면 수업을 3번을 빠져야지만 하루 빠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온 곳짜리 하루가 빠지면 마이너스 1점. 1일에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면 수업만 온라인을 다 듣고 대면 수업만 3번 연속 빠졌다. 그래도 1점밖에 안 깎이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온라인도 같이 안 들었다. 이게 잘못하면 학고가 됩니다. 마이너스 3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출석 점수는 마이너스 3점 이하는, 그러니까 7점이죠. 7점. 마이너스 3점이 이상 깎여서 마이너스 돼서 만약에 점수 합계가 7점일 경우 어떻게 돼요? 7점 이하일 경우
그럼 무조건 뭐예요? 재수강입니다. 아시겠죠? 재수강. 그러니까 학점이 인정이 안 돼요. 아예.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출석은 되게 중요한데, 일단 많이 빠지지만 않으면, 3일 이상 빠지지만 않으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이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시평가. 중간고사. 중간고사는 30점 만점으로 시험을 볼 겁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는 웬만하면 저는 온라인으로 볼 거예요. 온라인 오픈북으로 볼 겁니다. 예, 이렇게 볼 거고요. 그 다음 기말고사. 기말고사도 30점. 요거는 근데 학교 정책상 무조건 오프라인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그래서 이거는 오픈북을 할지 아니면 뭐 그냥 시험 전체 범위라든가 이런 걸 좀 핵심을 알려드리고 오픈북이 아니라 클로즈드북으로 볼지는 나중에 여러분들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과제물인데요. 예, 과제물 평가인데 과제물 평가도 30점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시기만 하면 저는 인정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내시기만 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과제물은 제가 한 2주나 3주차 때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과제를 내기만 하면 점수를 웬만하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과정 내용은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네 번째. 일단 저희 과정은 이번 주는 1주차에는 대한민국 창업 환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건 뭐예요? 주로 운영 내용은 한국의 창업 환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창업 환경에 대해서. 그리고 창업 환경이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취업 창업률, 또 연령대별 창업률, 또 폐업률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생계형 창업과 기술 창업. 아시겠죠? 생계형 창업이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돈은 벌고 싶은데 특별히 취업을 할 수는 없고 취업이 안 되고, 그래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도 표현하죠. 한마디로 생계 유지를 위해서 비자발적으로 창업을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생계형 창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생계형 창업이 엄청 많은데, 여튼 그런 창업 환경에 대한 거를 1주차 때 주로 얘기를 드릴 거고, 그리고 창업 생태계의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여러분들끼리 어떻게 그럼 해결을 해야 될지 이런 토론 위주의 어떤 과정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요, 창업의 유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창업의 유형은 크게 자영업이 있고요. 그렇죠? 서비스업 자영업, 또 기술 창업인 제조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도소매 창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창업들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창업을 할 때 어떻게 해야지 망하지 않는지, 아니면 망해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패해도 손해보지 않는 노하우, 이런 것들 알아둬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도 혹시 창업 전문가로서 이런 필드에서 창업 컨설팅이라든가 창업 강의를 할 때 뭔가 아는 척이라고 표현하면 뭐하지만 진짜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또 창업의 유형이라든가 이런 것들 한 3주, 4주까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5주차부터는 창업 지원 제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좀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창업 지원 제도가 아주 시스터마이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클리컬하게, 시니컬하게 아주 세분화돼서 진짜 제대로 효과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진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 지원 제도는 어떤 게 있고 어떤 돈이 사업가들한테 내려올 수 있고 그 돈들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중간고사 전에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특히 창업지원 제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먼저 제조업, 그 다음에 유통업,
또 자영업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면서 어떤 지원 제도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깨우치게 하는 시간을 가져가려고 그래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한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를 볼 거고요. 중간고사를 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고사 보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중간고사.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부터는, 8주차, 9주차 때는 기업마당이라고 있어요. 기업마당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와, 나오네, 그래도. 여기 기업마당이라고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네, 여기 보시면, 한마디로 이 기업마당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창업이라든가, 사업자에게 줄 수 있는 모든 혜택들이 이렇게, 지금 1466건이 있네요. 오늘. 이렇게 신청 가능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백화점식으로 쫙 나열해 준 게 바로 기업마당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 어떤 내용인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또 8주차, 9주차 때 할 내용이에요. 그죠?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 지원 제도. 지금까지는 저 위에서는 전반부에서는 지원 제도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제부터는 뭐예요? 지원할 수 있는 노하우나 절차를 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있죠? 신청 절차, 정부지원제도 신청 절차, 제조업 신청 절차, 그 다음 유통 신청 절차. 그러니까 위에서는 어떤 사업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밑에 후반부에 가서는 뭐래요? 그렇죠. 어떤 정부 지원 제도가 있고 그 지원 제도를 어떻게 신청을 해야지 내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컨설팅을 하거나 아니면 강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으로.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다 그 후반부에는 뭐예요?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는 지원 제도가 어떤 게 있는지를 쭉 파악하고 그리고 그 지원 제도를 나에게 맞는 지원 제도는 뭐가 있는지를 찾을 수 있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지원 제도에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고 무슨 자료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시는 게 바로 뭐다? 예, 우리 창업 환경 분석이다. 그래서 창업 환경 분석은 일단 전반부에는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우리 창업 환경에 대한 그래서 어떤 창업이 많고 문제점이 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창업의 유형은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할 거고 그 창업의 유형별로 실패하지 않는 성공 창업 노하우가 뭐가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실패를 안 하는지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잠깐 좀 머리를 좀 식힐 겸 간단한 질문 드리면 우문일 수도 있어요. 그 한마디로 코끼리를 냉장고 속에 넣는 거는 어떻게 할까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고 손해보지 않고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공통점은 뭘까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예요. 아시겠죠? 돈을 투자 안 하면 망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그럼 돈을 내가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어요? 결국은 나라에서 돈을 받아서 창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 지원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 예, 이게 바로 또 우리 과정의 또 하나의 목표고 그리고 주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저희 그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여하튼 창업 환경 분석 어떻게 보면 1학년 2학기 우리 새내기들의 그 학문인데요. 여하튼 그 무조건 1학년이 된다고 어렵거나 뭐 아니 쉽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저희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거의 대부분이 전공 필수 4과목을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네, 선택입니다. 전공 선택. 그러니까 뭐 꼭 1학년 때 들어야 되는 거, 3학년 때 들어야 되는 게 이런 게 있진 않아요. 이런 게 있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끼리 빨리 이 저학년일수록 경력 목표를 정확하게 선정을 하셔야 돼요.
경영 목표. 그러니까 우리 학과의 경영 목표는 뭐다? 5번. 창업 경영학과의 경력 목표 뭘까요? 예, 1번 창업 강사, 2번 창업 컨설턴트, 3번 1인 창업가. 1인 창업가가 한마디로 소자본 또는 무자본으로 창업하는 거. 이걸 이제 1인 창업가.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사업가로서 정부 지원 신청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이런 정부 지원 신청 전문가가 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런 분들이 정부의 공공기관에 어떻게 돼요? 취업도 가능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크게 나눠지는데 요 경영 목표별로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 이것도 한번 지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자, 6번. 창업 전문가로서 먼저 해야 할 준비사항. 창업 전문가 활동을 위한 준비사항이라고 할게요. 네, 준비사항. 창업 전문가면 이 네 가지 정도가 돼요. 창업 강사가 되든가, 창업 컨설턴트가 되든가, 아니면 1인 창업가가 되든가, 아니면 사업가로서 정부 지원 신청을 해서 그걸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이것도 전문가죠. 그렇죠? 또는 이런 정부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깨우치고 어떻게 해요? 이런 내용들을 아예 상설기관에서 내방객들, 그러니까 예비창업자들이라든가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전문 직종에 취업을 하는 거. 예, 이게 이제 정부 공공기관에 취업을 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업 강사가 되기 위해서 조건, 그러니까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창업 강사나 컨설턴트는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강사나 컨설턴트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고객에게 줄 서비스, 이게 제품이죠. 제품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제가 대면 수업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바로 그런 것들이죠. 뭐예요? 뭐 예를 들면 제일 공통적으로 바라고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항목들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나 돈이 없는데 돈을 어디서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분들 많죠? 그게 바로 뭐예요?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쪽으로. 예,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있고요. 또 두 번째 창업 아이템 및 그러니까 좀 그 돈이 될 만한 아이템을 소개시켜주고 그리고 그 아이템을 창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실습을 해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는 거. 이거 하나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게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아주 구체적으로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저는 이거 하나 가지고 먹고 사는데 속된 말로 예, 저는 창업 아이템으로 아마존 셀러가 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존 셀러는 어떻게 되는 거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고 이런 거를 싹 다 알려주는 거. 이게 바로 창업 콘텐츠고 어떻게 보면 서비스예요. 이거는 강의를 해도 되고요. 컨설팅 해줄게 하고 컨설팅을 해도 돼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창업 아이템 소개나 아니면 방향 제시예요. 자, 이거 외에 또 어떤 무기를 준비할 수 있느냐? 두 번째 무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창업 사업체 매출 증가를 위한 마케팅 노하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신 매출 올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인터넷에 어떻게 광고를 해야 되고요.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방법들을 쭉 설명해 주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것들 하기 위해서 SNS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걸 배우는 건데요. 여하튼 어려울수록 그게 여러분들의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면 여러분들의 사업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런 것도 있죠. 정부 자금 소개 및 어떻게 해요?
신청 방법 전수 이런 것들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먼저 테마부터 정한 다음에 나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함양해야지 이거를 대학 다닐 동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게 해놓은 게 저희 커리큘럼이에요. 그래서 요게 요런 걸 배우려면 예를 들면 창업 아이템 소개 및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내가 갖기 위해서는 어떤 전공을 들어야 되는지, 또 사업체 매출 증가를 위해서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공을 들어야 되는지, 정부자금 소개라든가 신청 방법 같은 거를 빠삭하게 알아서 남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떤 전공을 들어야지 그런 노하우들이 생기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그렇죠? 네. 요런 부분이 있고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도 또 뭐예요? 1인 창업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죠? 또, 사업가로서, 다 같은 내용이네요. 이게 먼저 준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또 준비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이에요. 자격 요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꼭 대학을 나와야 된다든가 아니면 특정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든가, 그죠?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 말고도 특정 자격증 외에도 뭐 예를 들면 뭐 경력이라든가 아니면 경험을 제시해 줘야 되는지, 자료로 만들어 제시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또 뒤져보고 그거에 대한 준비도 우리 학교 다니시면서 같이 하셔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 강사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어떤 건지 쫙 뽑아 드릴 거고요. 또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이 뭔지도 한번 쭉 놓고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이제 관심이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쪽에 진짜 조금이라도 난 관심이 없다는 사람들을 빼고요. 나머지는 싹 다 저한테 1대1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해주셔야 돼요. 이번 이 과정에서는. 이거는 제가 우쭈쭈 하고 이렇게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자, 교수님, 이거 저 좀 상담이 필요한데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필수적으로 저한테 하나씩은 의무적으로 물어봐 주셔야 돼요. 예, 그러라고 제가 있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번 학기에는 이 창업 환경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창업 경영학과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어떤 경영 목표를 먼저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경영 목표가 정해지면 세부적으로 앞으로 이 창업 환경 분석을 빼놓고 나머지 어떤 과목들을 들어야지만 내가 서비스라든가 제품력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건지,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어떤 전공들을 그러려면 들어야 되는지도 같이, 예,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때요? 재미있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 이 동영상은 보통 올려지면 10일 이내에는 다 들으셔야 돼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10일 이내인데 동영상이 올라온 거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다. 이 헤드폰만 보면 알 수는 있지만 보통 컴퓨터로 보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 온라인 동영상이 올라온 걸 확인했는데 그게 벌써 3일 전이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며칠 안 남은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빨리 시청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시청을 해서 빨리 들으셔야지만 출석 인정이 되지, 온라인 교육은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시청을 하셔봤자, 예, 100번을 해도 출석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꼭 기간 내에 이 올려놓은 동영상은 꼭 청취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라도 저한테 상담 신청을 해주셔야 되고,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적어도 1인당 한 번씩은 제게 이 창업 환경 분석 관련돼서 그 경영 목표 설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꼭 상담 문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을 드렸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과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